이전의 대륙에서는 자신들의 자칭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을 향해 쏟아지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에 발끈하며 이게 짝퉁이면 KF-21도 짝퉁이다 라며 시비를 건 적이 있었는데요. 대륙의 네티즌들 중 일부는 이런 쓰레기를 부럽다고 하네. 이 전투기 잘 해봐야 3세대기 수준밖에 안 된다. 사실 한국이 T-50 못 팔아서 껍데기만 바꾼 거다. 그들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J-20, FC-31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강조하며 깎아내렸는데요. 하지만 언론 보도들에서는 향후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무기 수출 시장에서 대륙의 전투기들과 경쟁할 때 KF-210I 우위를 점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 KF-21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걱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어가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요. 최근 대륙은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57 판매를 요청했는데요. 곧 J-20과 FC-310I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가 오면 대륙의 전투기는 뜨지 못한다는 말까지 들려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을 그렇게 조롱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중국을 대륙으로 표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칭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대량 실전 배치하고 또 다른 자칭 스텔스 전투기라는 FC-31을 개발하고 있는 대륙이 최근 러시아와 수-57의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57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뛰어난 스텔스성과 함께 기동성은 물론 F-22보다 넉넉한 무장 탑재력을 가지는 강력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N036 바이엘커 AESA 레이더를 통해 무려 RCS 2.5제곱미터 정도의 물체를 4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웬만한 조기 경보기 못지않은 탐지 성능입니다. 수-57 펠론이 무서운 이유는 스텔스기이면서 양 날개에 설치된 L밴드 AESA 레이더, X밴드 레이더를 조합해 멀티밴드 카운터 스텔스 등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카운터 스텔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있는 편이지만 대륙이 그동안 개발한 전투기들에 비해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가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놀랍게도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에서의 평가에 의하면 수-57 펠론은 F-35보다 전반적으로 우세하며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와도 비교할 만하다고 합니다. F-22보다 순항 속도에서는 밀리지만 항속거리나 무장량은 수-57 펠론이 앞선다고 하는데요. 수-57은 높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AESA 레이더의 크기가 크고 그만큼 더 많은 TR 모듈을 가진 AESA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어서 F-35보다 출력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강력한 추력을 가진 엔진 또한 함께 사용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57의 1차 양산부는 147kn의 추력을 발휘하는 AL-41F1 엔진이 탑재되었지만 2차 양산부인 T-50-2의 경우 신형 엔진인 이즈델리이 타입 30을 장착합니다. 이즈델리이 30 엔진은 무게가 약 15에서 20% 감소하고 추력은 20% 정도 증가해서 최대 176kn의 추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수-57 펠론의 최신 버전은 추력 대중량비가 12에서 13에 달해 이 엔진은 2010년 처음 개발을 시작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후반 도입 계획이 2020년 이후로 밀려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 덕분인지 수-57은 비행 시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내는데 마치 공포영화의 음향 효과처럼 날카롭고 으스스한 고음의 소리를 냅니다. 스텔스성에 있어서는 F-22나 F-35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고 S자, 덕트나 펜블레이드 앞에 블로커를 적용시키는 등의 조치로 F-22나 F-35처럼 삼각형의 델타익을 기반으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이아몬드형 주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기체에 비해 크기가 작은 통자, 수직 꼬리날개 같은 요소 또한
RCS를 낮춰주어 레이더에 아주 작게 탐지되어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기수의 레이동 부분에 한정해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또한 보조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57은 전체적으로는 스텔스 성능이 약간 떨어질지라도 러시아의 공중방공 체계들과 연계해 침투해 오는 적 스텔스기를 요격하는데 수-57은 해군용 함재기 버전 또한 개발되고 있으며 어드미럴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와 무력 충돌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대륙의 전투기들이 엔진 문제에 관련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점은 러시아가 대륙에게 수-57 판매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글로벌 타임스는 러시아의 무기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는 국유기업 로스텔의 빅토리 클라도프가 언론 브리핑에서 수-57의 수출이 몇 주 안에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를 인용해 말했습니다. 클라도프는 당시 대륙이 24대의 수-35 전투기를 인도받았다며 2년 안에 수-35를 대륙이 추가 구매하거나 수-57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 짐작한 바 있습니다. 쉬광위 대륙무기통제협회 고급 고문은 대륙이 수-57을 도입해 최근인 올해 8월 17일 러시아의 언론인 유라시안 타임즈에서는 대륙이 수-57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발전된 전투기 엔진 기술을 얻어내기 위함인 것이라는 수-57 도입을 통해 강력한 엔진 기술과 무인기 연동 능력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수-57을 그들이 도입한다면 그동안 오랜 기간 대륙에 속을 썩였던 자국산 엔진들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 개발을 위한 용도로 쓸 것으로 추측됩니다. J-20은 기체의 설계 자체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거나 수-57에 이즈델리 A-30 엔진이 탑재된다면 성능이 크게 향상될까 우려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는 그동안 그렇게 세계 최강 스텔스기라고 우기던 J-20의 성능이 J-20의 엔진 문제 때문에 아무리 봐도 F-22에 갖다 비비기는커녕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에게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맞아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수-57은 무인기와의 협업을 통해 유무인 공격 체계를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술을 대륙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57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점쳐지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6세대 전투기의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대륙이 반드시 손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27일 러시아는 무인 스텔스 공격기인 S-75 제어용으로 2인승 수-57을 개발한다고 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대륙 또한 6세대 전투기의 운용을 원한다면 이에 관련된 체계를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의 바람대로 러시아가 정말로 자국산 수-57과 똑같은 풀옵션 수-57을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출용 기체인 수-57E를 만들었고 향후 수-57의 주문 대수가 수백 대 단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올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57의 판매를 노리거나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개발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륙의 경우 과거에도 수-27과 수-33, 수-35를 소량만 구입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여기서 기술만 빼가는 행위를 벌인 적이 있고 러시아는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가는 것은 러시아의 재정에 큰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기술을 손에 넣은 대륙이 자국산 전투기에 대량으로 적용시켜 수출형을 내놓을 경우 대륙은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수-27 전투기를 면허 생산한다는 계약을 했으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특정한 기능을 내는 기계나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부 구조를 알 수 없을 때 뜯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말도 없이 대륙이 수-27의 부품들을 뜯어본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고 2006년부터 공급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대륙 측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인도받은 부품이 불량품이라 자신들이 도입을 중단한 것이라 우겨댔습니다. 이렇게 대륙이 수-27의 지적재산권을 어기고 역공학적으로 분석해 습득한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J-21B로 부릅니다. 이번에 대륙이 수-57을 도입한다면 또 똑같이 계약을 어기고 부품을 뜯어볼 위험이 있는데 러시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풀옵션의 수-57은 러시아의 가장
최신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최첨단 전투기인데 다행인 점은 대륙이 불법으로 카피를 한다 해도 제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인데요. 대륙은 수-27을 불법 카피해 제-21B를 만들었지만 원본인 Su-27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27과 제-21을 동원해 태국 공군과 벌인 훈련에서는 굴욕적인 참패를 당했죠. 아무리 대륙과 러시아가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라지만 수-57을 대륙이 온전히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대륙이 수-57을 도입해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해도 우리 한국의 KF-210I 패배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